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루틴의 박종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시작하면서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할지 주식이나 코인으로 재테크를 할지 이런 부분들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게 더 나을지 재테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그 방향성을 한번 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보다는 여러분들 앞으로 주식이나 코인이 훨씬 더 유망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산이 70%고 금융자산은 3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재테크 하면은 그동안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 하면은 사실은 주식이나 코인 이런 것들보다는 부동산을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게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죠. 실제로 여러분들의 이제 부모님 세대 분들 중에서 주변에 좀 돈 좀 있다 하시는 분들 주식 부자는 잘 안 계실 거예요. 주식 부자보다는 대부분 돈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부자인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동안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테크를 성공을 해왔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통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세요. 이 생각을 한 다음에 그래야 부동산이 앞으로도 통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 자, 얼마 전에도 추석이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 타고 가면 몇 시간 걸렸죠? 뉴스 보면 한 8시간 정도 걸린다라는 뉴스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년 전, 30년 전에는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과거에는 12시간, 17시간도 걸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90년대보다 2000년대보다 지금이 차량 수가 적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차량 보유 대수는 훨씬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날 고향에 가는 시간은 과거보다 더 짧아졌습니다. 왜? 차량 속도가 빨라져서요? 아닙니다. 어차피 막혀서 명절 때 속도도 못 내요. 그런데 이동 시간이 줄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는 인구가 줄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도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작년 이제 출산율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출산율이 1이 깨진 지는 한참 됐어요. 이제 0.7명. 0.7명이다 보니까 부부 둘이 결혼을 해서 한 명을 채 낳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이러면서 인구가 반토막 나는 일이 머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이미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20년간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3,700만 명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20년만 지나면은 2,800만 명으로 무려 1,000만 명이 줄어들 거고요. 2060년만 되면은 생산 가능 인구는 2,000만 명으로 지금보다 거의 반토막, 앞으로 40년만 지나도 생산 가능 인구가 반토막이 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과연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가까운 일본 어떻게 됐습니까? 도쿄의 중심가를 제외하고 도쿄에서 조금만 시내에서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주변 위성 도시의 같은 경우는 빈집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의 아파트들이 황폐화되면서 폐허가 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아파트들 노후화된 아파트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골머리를 앓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요 일본은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 수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행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본의 아파트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주택의 60%가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가 인구가 줄어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서울 살고 싶으세요? 지방 살고 싶으세요? 앞으로 집을 산다라고 하면은 서울에 사고 싶으십니까? 지방에 사고 싶습니까? 서울에 사고 싶잖아요. 자, 그래서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그런 주택들, 아파트들부터 빈집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10년만 지나도 20년만 지나도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40년 지나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 자,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택들, 아파트의 상당수는 절반 이상의 집이 비어있을 공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거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미분양 나면은 서울에 나고 있어요? 지방에 나고 있어요? 지방주택이 미분양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서울에서 먼 데부터 미분양이 늘어나고 빈집이 늘어나다가 점점 서울 가까운 지역들도 빈집들이 늘어나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 생겨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 사회가 부동산 비중이 현재까지는 높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대략 2,000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얼마나 될까요? 서울 수도권만 합쳐도 2,000조의 5배인 1경을 넘어갑니다. 그동안 그만큼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이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큰 사회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은퇴하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면은 이 부동산 계속 부동산으로만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될 거고요. 앞으로 또 여러분들 자녀 세대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드니까 부모 세대들은 집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자녀 세대들은 그 집을 살 수 있는 돈도 없거니와 살 사람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점차적으로 부동산 자산에 있던 자산들이 금융자산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 있던 돈들이 조금씩 금융시장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들은 재테크를 할 때 부동산으로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 30대 여러분들은 재테크를 해가지고 그동안 뭘로 성공하셨습니까? 부동산으로 성공하셨나요? 그동안 주변 친구분들, 지인분들 중에서 재테크로 돈 벌었다? 뭘로 돈 벌었어요? 주식으로 돈 벌었고 코인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앞으로 재테크할 때 뭘로 하겠습니까? 부동산으로 할까요? 성공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20, 30대 분들은 주식이나 코인에서의 성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 사람은 내가 해본 걸 앞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재테크를 하면서 지금의 20, 30대들은 성장해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부모 세대들은 은퇴하면서 부동산을 처분할 거고요. 지금의 20, 30대 분들은 앞으로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주식이나 코인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민연금, 고갈론 때문에 연기금이 줄어든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국민연금은요 2040년까지는 계속해서 연금 적립액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대략 연기금 적립금이 1,000조 정도 굴러가고 있는데요. 2040년이 되면은 연기금은요 2,000조까지 지금보다 2배가 늘어날 겁니다. 자연스럽게 연기금이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에 흘러 들어오는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퇴직연금. 퇴직연금은요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300조 정도가 굴러가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요. 여러분들 연말정산하는 것 때문에 IRP 계좌 이거 금액을 더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고민하고 계시죠? 이게 다 예전에는 없던 것들입니다. 퇴직연금도 없었고요. IRP도 예전에는 없던 것들입니다.
개인연금 이런 거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런 거 굴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할 거고 계속 늘어날 겁니다. 부모님들은 퇴직연금 중간정산 받아서 다 쓰셨지만 여러분들 중간정산 받는 것도 이제 쉽지 않아요. 은퇴할 때까지 꼼짝없이 그 돈 퇴직연금 계좌로 계속 굴려야 될 겁니다. 자, 미국 주식이 계속 떡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퇴직연금 제도가 잘 돼 있어서 401k가 튼튼하게 주식시장의 수급을 떠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앞으로 연기금 계속 늘어날 거고요. 퇴직연금 늘어날 거고요. 개인연금도 늘어날 겁니다. 주식시장의 수급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들 앞으로 부동산을 파시겠다고요? 부동산을 파는 게 좋을까요? 주식을 파는 게 좋을까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나는 재테크를 부동산으로 할지 주식으로 할지 고민하면서 다음 영상 기대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부자 되는 루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